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7회 메가랜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인데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21회 때 출제되고 아직까지 10년 넘게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기억은 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중개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중개업에 대해서 옳은 것.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중개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게 아니라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직업으로.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합니다. 중개업은 등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록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특정인한테만 하면 중개업이 아니지만 특정 중개대상물만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중개업이란 불특정 다수입니다. 토지만, 주택만, 상가만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은행에 융자 알선하고 저당권 설정 알선하고 돈을 받는 것은 중개고요. 이를 반복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업 공개사는 중개보수 받아도 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은행 융자 알선하고 대출 커미션을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했는데 금전채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 중개상물이죠. 상속인거니까. 등기된 환매권 중개상물입니다. 근데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을 채굴할 권능은 국가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유치권 이전할 때는 중개상물입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전할 때는 중개상물에 해당되고요.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경료된 건물도 중개상물이고요. 분묘기지권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개상물 아닌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거래할 수 없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이죠.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이 중개상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요. 틀린 것. 정답을 먼저 보면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무조건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평균 60점만 무조건 넘었다고 항상 합격자로 정해야 된다. 항상. 항상 이게 틀렸죠. 항상. 즉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 37.5점, 학개론 100점 받아도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1번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동시에 시행할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합니다. 3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시험 볼 수 없고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 4번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00원 이하의 벌금이고 자격 취소입니다. 성명 사용하고 상호 사용, 양도대여 같은 의미입니다. 상호 사용, 성명 사용, 그 다음에 양도대여 같은 의미입니다. 5번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아서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이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00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도인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없고 현실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는 있죠.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받아도 판례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양벌 규정이란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아도 그건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면 역선택을 당할 우려가 있죠.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위장 취업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 받게 해가지고 3년 동안 다른 데 가서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판례가 1번에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데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 2번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 먹는 길밖에 없다. 부모 동의받아도 혼인해도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결격사유고요.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실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따라서 가석방 된 경우는 가석방 기간, 즉 남은 자녀형기 경과된 후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6번 등록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등록 통지 받으면 적법하게 할 수 있다. 등록 통지 받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지만 적법하게 하려면 보정설정, 인장 등록, 등록증 게시까지 다 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광역시장이 등록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구청장이 교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주택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 제한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했는데 겸업해도 되죠. 법인의 경우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속공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이게 맞네요. 소속공개사는 등록이 안 됩니다.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은 못한다고요.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A광역시 각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는 A광역시 얼구에 분사무소 둘 수 없다 했는데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촉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고용을 한 때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 되고요.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모두 자격증 제출 안 합니다. 다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 시는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4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니고요. 명문 규정은 없지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한 것으로 보아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인의 경우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등록할 필요 없지만 보정설정은 1000만원 이상 해야 되고요. 2번 지역농협은 1000만원 이상 보정설정하여야 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억 원 이상 보정설정해야 됩니다. 3번 일부 특수법인이 중개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등록기준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지역농업협동조합 임원 전원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등록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역농협은 등록 안 하죠. 등록을 하는 특수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밖에 없습니다. 4번 특수법인의 업무 범위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업무 범위는 동일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법인은 6개를 경업할 수 있지만 특수법인은 그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처럼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습니다. 특수법인에 대해서 시험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1번 다세대주택 19세대를 대신 분양해주고 한 세대당 1억 받았다. 예, 이게 분양대행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한선 없습니다. 합의된 금액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다른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하고 컨설팅 수수료 받는 것은 상한선 없습니다. 중개보수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사업체 소개하고 받는 것 역시 상한선 없습니다. 4번에 입찰 대리해주고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에서 500만원을 받았다. 예, 매수 신청 대리, 경매물건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는 보수 한도가 있죠.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고요. 그 다음에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100만원, 100만원이 아니고 50만원, 그리고 실비 받을 수 있는데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는 실비 받을 수 있는데 근거리 교통비,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은 실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받았으니까 가능하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상가 건물을 직접 건축하여 5번이 틀렸네요.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 대행업은 되는데 분양업은 안 된다.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건 안 되고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행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돈 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외국의 대형법인 우리나라 진출을 막아서 우리나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죠.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명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반드시 본인 성명이 포함되어 만들어야 된다. 예, 유리창에 썬팅만 하려면 성명을 반드시 넣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5개 광고물,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명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유리창에 썬팅만 하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유사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부동산이라는 명칭도 쓸 수 없습니다. 3번에 5개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그 간판에 표시해야 된다. 네,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는 성명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주된 사무소면 대표자가 되겠죠. 5번에 등록관 증이 위법하게 설치된 간판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